안녕하세요. 저는 위안스카이와 군벌의 시대에 대해 발표를 맡은 박보현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과연 군벌의 시대가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시대별로 정리해서 군벌의 시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군벌의 시대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군벌의 시대란 1912년부터 1920년까지를 일컫는 말로 청왕조가 몰락하고 중화민국이라는 입헌공화국이 탄생했지만 위안스카이가 새로운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품고 중국의 혁명이라는 역사의 흐름을 배반해 군벌들이 난립하는 혼란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역사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역사란 연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벌의 시대를 살펴보려면 그 전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조정은 가장 강력했던 리옹장의 북양함대가 괴멸한 상태에서 내외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위안스카이가 리옹장의 뒤를 잇는 새로운 군사 실력자로 떠오릅니다. 1900년대에 위안스카이 휘하에 있던 텐진의 북양군은 위화단 운동을 진압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관군입니다. 이렇듯 차차 자신의 세력을 쌓아온 위안스카이는 1901년 쯔리 총독과 북양 대신으로 임명되어 중국 군대화와 군사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북양군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벌 정치 집단을 형성합니다. 위안스카이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서태후의 신임 때문이었는데요. 1908년 섭정의 최고봉이었던 서태후가 사망하고 3살이었던 선통제가 즉위하자 어린 황제 섭정이었던 순친왕이 위안스카이의 모든 관직을 박탈합니다. 따라서 위안스카이는 잠시 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911년 신해혁명으로 왕조가 위협을 당하자 황제는 다시 정권을 주면서 위안스카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결론적으로 신해혁명은 성공해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기에 순원은 국내의 지지 세력이 약했습니다. 특히 대전과 군사 문제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위안스카이가 보수파와 혁명파 사이에서 당시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베이징에 남아있던 보수파와 난징의 중화민국 정부는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초대 대총통으로 취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가 약속했던 공화제 이행을 배반하기 시작하면서 민중을 고통스럽게 만든 군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위안스카이는 열강들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자 황제가 되려는 마음을 깊게 품게 됩니다. 그 결과 순원의 참모였던 숭자로원을 중심으로 한 혁명 세력이 조직한 국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국가재정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자신의 정권 강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위안스카이는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1913년 4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5개국으로부터 선우 차관이라는 거액의 차관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염세와 간세를 담보한 것이며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순원을 비롯한 국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차관을 거부하며 정부 탄핵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군대를 동원해 압박하면서 제2혁명이 반발합니다. 즉 차관을 들여온 것에 반발한 지방의 혁명파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다시 반위안스카이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제2혁명은 위안스카이 휘하의 장군들에 의해 진압됩니다. 이렇듯 제2혁명은 중국에서 최초의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폭동을 진압했던 위안스카이의 장군들이 양쯔강 유역을 지배하는 지방 군벌로 자리잡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제2혁명을 진압한 위안스카이는 임시 대총통이 아니라 종신 대총통이 되고자 합니다. 그 결과 1913년 10월 선거에서 국민당이라는 어용단체를 조직하여 정식 대총통으로 선출돼 헌법을 폐기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국회와 국민당을 해산시켜버립니다. 1914년 위안스카이는 국민대회를 소집해 새로운 중화민국약법을 통과시킵니다. 새로운 중화민국약법에 따르면
총통 임기는 10년이며 무기한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총통이었지만 황제나 다름없는 것으로 위안스카이는 공화제가 아니라 다시 군주제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고 있던 일본이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진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위안스카이가 황제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대신 21개 조항을 제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압박합니다. 한편 단치루이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차지하여 의회와 정부를 운영하는데요. 특히 일본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지원받은 자금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1911년에 발생한 신해혁명과 1919년에 오사운동을 겪는 동안 오직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전국을 주도합니다. 이처럼 군벌들의 난립은 1926년 장제스가 대대적인 북벌을 단행할 때까지 지속되며 군벌의 정치 세력은 1928년 동북 지역의 강력한 군벌이었던 장쩌린이 열차 여행 도중 일본군에 의해 사망하고 장제스에 의해 난징의 국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상으로 군벌의 시대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